자, 그럼 먼저 화학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화학의 기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 화학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길이와 무게 단위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단위가 1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m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cm로 바꾸게 되면 100c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킬로미터, 1km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000m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단순하게 암기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단위에 접두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먼저 K가 붙으면 무엇이 되냐면 10의 세제곱이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센티가 붙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밀리가 붙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크로가 붙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나노가 붙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접두어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위의 단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1km이기 때문에 이때 K는 10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km는 1000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m는 앞에 접두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센티를 보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역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0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00 곱하기 100분의 1을 한 거기 때문에 1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많이 알고 있는 단위인 킬로그램 단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인 1kg은 몇 g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킬로가 붙는다는 것은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1000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게 단위에서는 또 다른 단위가 있는데 톤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1톤은 1000kg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와 무게 단위를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위인 압력과 밀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압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적 A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위에서 뉴턴이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봅시다. 자, 이것을 바로 압력이라고 하며 단위 면적당 받는 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뉴턴 단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단위는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단위로서 뉴턴은 힘, F로 표현할 수 있고 F는 M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M은 접두어가 아니라 이때 M은 질량 단위로서 킬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고, A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단면적은 똑같이 미터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면적이기 때문에 넓이 단위인 미터 제곱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시간초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압력의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기압을 1기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1atm라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단위인 760 mm Hg, 이때 Hg는 수온을 뜻하죠. 자, 기본적으로 화학을 뜻하는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모든 화학종의 이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물로 바꿨을 때는 몇이 되냐면 1332mm H2O가 됩니다. 자, H2O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의 화학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밀도입니다. 밀도는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밀도는 일반적으로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물의 밀도는 몇이냐면
1g/ml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단위 환산했을 경우에는 1000kg/m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1g/ml라는 것은 표준 상태인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정도는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냐 쭉 넘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이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이다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인화성 및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세 번째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외울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질에 대한 종류를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한 유기과산화물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폭발을 한 유과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유과가 폭발하면 어떠냐면 폭발한 유과를 보고 아찔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폭발했냐면 폭발한 유과 보고 아찔해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폭발한 유과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로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유과는 무엇이냐면 유기과산화물. 자, 그 다음에 보고는 건너뛰고 아찔의 한이의 아는 무엇이냐면 아조와 디아조. 그 다음에 찔해는 무엇이냐면 질산 에스테르. 그 다음에 한은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그 다음에 니는 무엇이냐면 니트로 혹은 니트로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은 오류 위험물에 해당된다 정도도 같이 묶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물 반응성 물질에 대한 암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옛날에 요즘 부유한 나라의 황제인 알리가 있었는데 이 알리는 말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을 무엇이냐고 하냐면 삼국지에 나왔던 적토마가 가장 좋은 말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인 알리의 적토마 이렇게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었냐면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알리였습니다. 알리는 무엇을 아꼈냐면 말을 아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적토마를 아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이 콸콸해서 이때 물이 무엇이냐면 물 반응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콸콸은 무엇이냐면 칼륨. 그 다음에 나라의 나는 나트륨. 그 다음에 황은 황에 관련된 것 황린 황화임. 그 다음에 알리의 알은 무엇이냐면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리는 무엇이냐면 리튬. 그 다음에 적은 무엇이냐면 정린. 그 다음에 마는 무엇이냐면 마그네슘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해도 좋지만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자신만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대체적으로 삼류 위험물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암기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있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대한 암기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산에 염소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염소가 살고 있었냐면 이제 임신을 해서 곧 애를 낳을 것 같은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즉 산고를 느끼고 있는 염소가 중산 옆에 있는 과수원에서 단계 땡기기 때문에 과즙 듬뿍 품은 망고를 질리도록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산고를 느끼는 염소가 어디를 갔냐면 옆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무엇을 먹었냐면 과즙이 듬뿍인 맛있는 망고를 얼만큼 먹었냐면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고는 무엇이냐면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에서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고 그중 해당되는 물질은 첫 번째 염소, 그 다음에 중산은 무엇이냐면 중크롬산, 그 다음에 엽은 무엇이냐면 여기 잘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요, 그 다음에
브 이렇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자, 억지스럽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때문에 요오드, 그 다음에 이것은 브롬, 그 다음에 과수원의 과수는 무엇이냐면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과즙 듬뿍 망고. 그러면 과와 망의 포인트를 둬야겠구나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망간산, 그 다음에 질리도록의 질은 질산,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있는 인화성 액체와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기출문제에 출제되는 것 위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만들어드린 암기법 3가지 종류를 암기한다면 필기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폭발성 물질이 3개가 껴있고 나머지 하나가 모르는 물질이다. 그러면 그 물질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암기해주고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필기 공부법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씩 정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독을 할 경우에는 한 번보다는 한 3번 정도는 정독을 하고 기출문제에 대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나머지 부분도 그냥 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암기법으로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암기해준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을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노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노출 기준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노출 기준에 대해서는 TWA라는 시간 가중평균 노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유해 요인의 측정치의 발생 시간을 곱하여 8시간을 나눈 값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는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TWA 값이 나오게 되는데 2가지 종류만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불소는 0.1 ppm 정도로 가장 낮고, 그 다음 작은 것은 염소로 약 0.5 ppm 정도 된다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화성 및 기타 물질의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도 필기시험에서 출제율이 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리는 무엇이냐면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소 접촉 시 방화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물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물속에 어떤 물질을 저장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러한 특수적인 물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 장소에 보관한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황소는 물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암기해줘도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에 있는 정린, 마그네슘, 칼륨은 혼합 폭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하여 저장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나트륨은 반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산화하거나 물에 닿으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화학 시간에 나트륨을 물에 넣게 되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도 석유 혹은 등유 속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산은 용액을 보도록 하면 햇빛에 의해 광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갈색병의 저장.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니트로셀룰로스는 건조 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코올에 침지해서 보관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질안전 보건자료인 MSDS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안전 보건자료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근로자나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설업이 됐든 제조업이 됐든 안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특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 특수한 용액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우리는 막 만지는 경우가 있고 냄새를 맡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MSDS라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이용해서 작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항목 등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화학 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성성분의 명치 및 함유량, 그 다음에 응급조치 요령, 그 다음에 기타 특정들이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특수한 작업을 했을 때 반드시 비치해야 되는 항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MSD에서는 실무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작성하는지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념 확인해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외우기는 어렵고 반드시 무엇을 한다? 정독을 통해서 눈에 많이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먼저 첫 번째, 화학설비의 종류에는 위에서 네 번째인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의 열 교환 기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속설비의 종류로서는 두 번째,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 기록 등을 하는 자동 제어 관련 설비,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인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등 분진 처리 설비가 있었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독을 통해서 눈에 많이 익혀두도록 합니다. 자,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은 무조건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체크를 계속 해주시면 되겠고, 쭉쭉 읽어나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측에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의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개폐의 빈도, 그 다음에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질의 온도, 위험물질의 농도가 있다 정도는 체크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 밸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 밸브의 설치 위치는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 밸브의 설치 위치로서는 압력 용기, 그 다음에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배관이 있다 정도를 체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안전 밸브의 검사 주기로서는 일반적으로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체크를 해줘야 된다. 밑줄. 그 다음에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좀 더 기간이 길겠죠. 그래서 4년마다 1회 이상 해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분 실기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주면 되겠는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 설치로서는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 및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해야 되고, 압력 지시기 또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해줘야 되고,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한 개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5배에 대한 것도 필기와 실기에서 어느 정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수치들은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화염 방지기 설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란 글씨 부분,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된다. 이 상단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 밑줄 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화학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화학 설비는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 설비를 특수화학 설비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온도가 350도씨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도록 하면 특수화학 설비의 안전장치에서 먼저 계측장치에 대해서는 실기에서 많이 출제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외워주냐면,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 파악하기 위해서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 종류가 무엇인가 한다면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특수화학설비 안전장치를 적는 경우에는 계측장치, 그 다음에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거 총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웠던 거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었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은 어떻게 되었다? 폭발한 유가보고 아찔해 하니. 그 다음 두 번째,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 알리의 적토마. 그 다음 세 번째,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는 산고를 느끼는 염소가 중산엽 과수원에서 과즙 듬뿍인 망고를 질리도록 먹었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